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지원 및 합격 전략과 더불어서 약학 분야에 있어서 규제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규제과학 관련 비교과가 일반적인 약대 지원군 내에서 얼마나 큰 희소성을 갖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약대 지망생들의 꿈의 학교이자 대표적인 흰색 약대로서 순종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을 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지원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인원 증가 비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으로 11명,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29명,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으로 3명을 모집해서 총 43명을, 정시에서는 정시나군 지역균형 전형으로 10명, 정시나군 일반 전형으로 10명을 모집해서 총 20명을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서 6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점은 2023학년도 기준 정시나군 일반 전형의 모집인원 16명 중에서 6명 정도가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수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으로 3명씩 할당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두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사회통합 관련 전형의 법제화 이슈에 따라서 정원 내 전형으로 신설이 된 상황이라 어차피 인원을 배정해야 해서 정시나군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을 일부 차출해서 배정한 것이 아닐까 싶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해당 변화점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정이 있기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대학교 약대가 국내 약학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울권 약대 할당 인원 573명 중에서 11% 정도인 63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경우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이 1.12등급, 70% 컷이 1.15등급이라는 입결이, 그리고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이 1.62등급, 70% 컷이 1.87등급이라는 입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야 비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렇다 쳐도 수시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은 전교 1등들만 지원을 하는데 의외로 서울대학교 약대 치고는 입결이 낮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서울대학교 약대에 최초 합격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1등급 중에서도 1등급으로 판별될 만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다수였습니다. 표현을 조금 자극적으로 해보자면 지극히 평범한 일반고에 넣어두었으면 1.0등급에 수렴하는 혹은 1.0등급에 가까운 수준의 내신을 기록할 학생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3년 내신 전과목 평균 1.0등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서울대학교의 모든 수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실제 합격자들 모두가 지원군들 대부분이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 속에서도 눈에 띄는 비교과를 비교 우위 삼아서 합격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수시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수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영역 합 7등급 이내 및 탐구 두 과목 평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교과 중심 전형,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전형,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지역인재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세계 영역 합 7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약대는 많아도 사실상 과탐 두 과목 평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걸러보면은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약대 및 전형들만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전에 약대 분석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본 컨텐츠 에베니의 2024학년도 전국 37개 약대 분석 컨텐츠의 모든 약학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경우 이전 약대 준비 시 기초 지식과 전국 약대 학종 유불리 판별 방법 및 준비 방법 총정리 컨텐츠에서 역사 및 연역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 콘텐츠에서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예정입니다.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식 홈페이지 내 미디어로 만나는 약학대학 탭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시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전신인 사설 조선약학 강습소가 한약이 통용되던 시대 속에서도 다가올 양약의 중요성과 약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서양의학이 몰려오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의 한약 지식만으로 우리나라의 약업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라는 조선 약업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세워졌던 만큼 이를 계승하며 꾸준히 국내 약학 연구
정부의 선진화를 이끌어온 현재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여러 약학대학들 중에서도 특히나 연구, 산업, 개국 및 취업 제외 임상, 약사, 양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우선 석 소장이 지난 2년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의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살피면서 느꼈던 서울대학교 약대의 합격 전략은, 여러분 스스로가 약대 준비 시 기초 지식과 전공 약대학종, 유불리 판별 방법 및 준비 방법 총정리 컨텐츠에서 말씀해드렸던 순종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서 수많은 약학 및 재학 연구 분야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끝을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석 소장의 의견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합격자들의 모든 양상을 대변할 정도로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 아닌 만큼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섞여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각자의 상황에 잘 대입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비교과 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석 소장이 서울대학교 약대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지고지순하게 약대만을 바라보아온 순종 학생이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대학교 약대가 국내 약대 중에서는 명실상부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몇몇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년제 학제 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인 연구, 산업, 임상, 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성이 큰데, 서울대학교는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고 양성해야 하는 만큼 지극히도 합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학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이 되어서 다른 분야까지 뻗어나간 순종 학생이라면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시작해서 기결점이자 타협점이 약학이 되어버린 어쩌다 약대인 혼종 학생은 순종 학생들 중에서도 순종 학생들만 모이는 동시에 상대평가로 운용되는 서울대학교 약대 입시 시스템 특성상 승부수를 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다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약대 기준 순종 학생 말고도 합격하는 비교과 양상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바로 의대 기준 혼종 학생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순종 약대 학생들이야 이전 몇몇 컨텐츠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중 성경이의 5대 약대를 비롯해서 수도권 학생이라면 수도권 인근의 약대를, 또한 지방권 학생이라면 지역인재 전형의 대상자로 지원이 가능한 지방권 약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대 기준 혼종 학생들의 경우에는 순수 의대로만 수시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수시에서 의대와 약대를 자율적으로 조합을 하되, 수도권 및 지방권 의대는 몰라도 서울대학교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잘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교 약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몇몇 학생들이 비서울대학교 의대와 서울대학교 약대에 모두 합격하는 바람에 실제로도 서울대학교 약대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단순히 의대와 약대를 병행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만은 아니고, 의대 내 여러 전공 중에서도 약학 및 제약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혹은 암이나 당뇨와 같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약학 기반 치료가 중심이 되는 질환에 대한 탐구가 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압도적인 학업 역량과 더불어서 특정 전공 분야 혹은 특정 질환에 대한 비교과 깊이가 확실히 깊은 덕분에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안 좋은 의미로 통용되고는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스러운 비교과가 의대와 약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비서울대학교 의대와 서울대학교 약대 모두 합격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비서울대학교 의대와 서울대학교 약대 조합을 선택하는 학생들 이외에도 기타 의대와 기타 약대를 병행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원대학교 대비 두 가지 요인을 다른 지원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지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1지망은 의대이지만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우선은 의치한약수를 모두 걸쳐놓고 향후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혹 저 두 가지 요인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채, 또한 비교과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이 떨어져서 의대에서 약대로 혹은 치의대에서 약대로 무조건 돌격하는 비교과 양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끝, 즉 기결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석 소장이 지난 콘텐츠에서 순종 학생은 3년간 지고지순하게 약대를 바라보며 약학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약학 이외에도 다른 비교과 탐구에서도 충분한 깊이를 보여준 학생이고, 혼종 학생은 다른 전공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적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까 결국 기결점이 약대가 된 약학 관련 비교과 이외에도 다른 비교과들이 많이 섞여있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약대 지원군 및 합격군의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 학생이라는 전제 아래에 본인이 탐구해온 약학 분야의 여러 갈래를 조합한 새로운 연구 주제 및 호기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결점을 꼭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에 집어넣어 두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선 약대에 합격하기 위한 비교과를 깊이나 효용성에 따라서 최고급, 고급, 중급 정도로 구분을
구분했을 때 혼종 학생들은 1, 2학년을 다른 종목에 대한 호기심에 배분해둔 바람에 그리고 3학년에 들어서 약학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드러내려 하더라도 선행탐구 경험도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아야 중급과 고급 수준의 비교과에 부분적으로 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순종 학생들은 그래도 처음부터 약학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고 탐구하는 기간이 혼종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긴 만큼 기본적으로 중급이나 고급 비교과를 골고루 탐구하고 최고급 수준의 비교과에 부분적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순종 학생 중에 순종 학생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약대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약학 관련 중급, 고급, 최고급 수준의 비교과에 대한 도달은 2학년 2학기 정도까지 거의 마친 이후에 3학년 1학기에는 최고급 수준의 비교과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연구 의지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융합적 최고급 수준의 비교과 주제를 도출하거나 이에 대한 호기심을 나름대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하나의 귀결점으로서 생활기록부에 넣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혼종 학생들은 왜 하필 약대가 귀결점인지 그리고 왜 하필 여러 약대들 중에서도 우리 약대에 입학을 해야 하는지가 귀결점이고 일반적인 순종 학생들은 왜 하필 여러 약대들 중에서도 우리 약대에 입학해야 하는지가 귀결점이라면 서울대학교 약대 합격군의 경우에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대학교 약대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미 밝혀진 연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에 넘어서 약학 연구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귀결점으로 넣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표현 그대로 국내 약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약대가 선발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적합하게 일반적인 순종 및 혼종 학생들처럼 약학에 대한 기초부터 준수한 수준의 주제를 탐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주제들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생활기록부에서 확실히 드러나도록 귀결점으로 넣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석 소장이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끝을 보아야 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즉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대한 자신만의 귀결점을 꼭 넣어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서울대학교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본인이 탐구한 비교과 주제들이 기존의 유명한 연구들만을 표면적으로 이해한 수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나름대로 자신 있는 비교과들을 합쳐서 여러분 스스로가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국내 약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에게 적합한 귀결점은 없는지 등을 꼭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지원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의학연구를 서울대학교 의대가 선도하고 있듯이 국내 약학연구 역시 서울대학교 약대가 선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다행히도 약학의 수많은 갈래에 대한 기초 연구는 물론 융합 연구가 종합약학연구소, 천연물과학연구소, 생체지질, 인터엔토믹스 연구센터, 신약개발, 멀티스크리닝 센터 등의 연구센터는 물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소속 수많은 교수님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모모대학교 약대에서 아무도 연구하고 있지 않으면 어쩌지와 같이 몇몇 약대 지원 시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고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핵심들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